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재석입니다. 오늘은 뒤로 제꼈다가 이렇게 제껴주는, 제가 붙인 건데 뭐라고 했더라? 재석입니다. 오늘은 오금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금 어딘지 아세요? 이 오금이 저리다 할 때 오금은 이 무릎 뒤편에 있는, 무릎의 뒤편에 있는 이쪽 부분, 이렇게 무릎 사이 접히는 부분 있죠? 접히는 이쪽 부분, 여기에 살이 요만큼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이쪽 부분을 오금이라고 그래요. 오금이라고 그러는데 이 오금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오금 왜 아플까요? 병원에 오금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오금만 아픈 게 아니라 무릎이 같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금이 부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무릎 수술하셨던 분들, 아니면 무릎 수술하신 분들이 오금이 가장 많이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 가지 원인들을 보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오금이 아픈 문제는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환이라는 게 일반적인 혈액순환 뿐만 아니라 림프순환이겠죠. 이 순환이 우리 몸에는 크게 여러 가지 순환계가 있는데 그 중에 혈액순환계와 림프순환계가 있습니다. 림프순환은 뭐냐면은 우리 몸에는 이제 혈관과 함께, 혈관이 이렇게 막 지나다니잖아요. 그 친구처럼 림프관이 같이 지나다녀요. 같이 지나다니면서 얘네들이 이제 혈관에서 혈액 에너지가 이렇게 나가면서 어디로? 조직들로, 근육이라든지 기타 연부 조직들로 에너지가 나가면은 걔네들이 쓰고 남은 간질액이라든지 아니면 액체, 쓰고 남은 찌꺼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림프절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면역기계에 반당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백혈구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걔네들이 림프관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 관들마다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어떤 톨게이트? 림프절. 사람들이 얘기하는 임파선이라고 하죠. 림프절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톨게이트처럼. 그래서 어디 맞냐면은 목 쪽, 가슴 쪽, 애과 쪽, 그리고 서해부, 그리고 밑에 쪽에 발목도 조금 있긴 하지만 발목보다는 오금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림프절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아래쪽 중에 림프절이 많은 데가 오금 쪽이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간 오금 쪽에서 림프절들이 막, 그 림프관들에서 림프액들이 막 가가지고 오금에서 정체돼서 못 올라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독소가 쌓인다, 독소가 뭉치는 곳이 이런 곳이다 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독소가, 그게 림프절들 쪽에서 림프관들이, 림프액들이 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독소가 쌓인다 이런 건데, 독소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제 뭐 우리가 면역기계에 문제가 생기는 게 맞으니까 그러긴 하지만, 아무튼 이게 림프관들이 림프절들이 부어요. 림프절이 부으면서 통증을 유발시킵니다. 부으면서 통증을 유발시키고 근처에 림프 순환이 안 되니까 부종이 생겨요. 그래서 띵띵 부어요. 그래서 오금이 아파지면서 같이 무릎도 아파지고, 또는 무릎이 아프면서 오금이 아파지는데, 무릎 수술하신 분들 보면은 오금이 붓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무릎을 수술했잖아요. 무릎이 수술했으면은 속에서 재생이 돼야 돼요. 수술이라는 거는 손상을 입혀요. 그러면 재생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깁스를 차기도 하고 뭐 몇 주 동안 못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재활 받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회복해야 되는데 에너지를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림프액에 대한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순환을 갑자기 많이 하니까, 여기에서 원래 톨게이트는, 우리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4개밖에 없다고 하면은 그 4개의 일반적인 차들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차들이 많이 와가지고 정체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오금 쪽에서. 심지어 얘는 어떠냐면은 가장 체중의 아래쪽에 있어요.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렇게 중력 때문에 계속 내려오는 거를 같이 올려줘야 되는데, 그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위쪽에서는 쉽게 순환이 되는데 밑에서는 순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금 주위에 이제 림프절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붓기도 하고, 그러면서 통증을 유발시키고, 그러면서 근처 림프절뿐만 아니라 주위 연부 조직까지 다 부어지는, 림프 부종처럼 생기는 그런 것들이 같이 생깁니다. 그거는 해결 방안을 이제 좀 볼까요? 설명이 좀 길었네요. 해결 방안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순환을 도와주면 돼요. 그 순환 도와주는 가장 큰 게 이쪽에 있는 종아리입니다. 보시면은 이 림프절,
오금 쪽에 이렇게 보이죠? 저는 오금이 부어있지가 않죠, 지금. 이렇게 부어있지 않은데, 이쪽에 이 오금 있죠? 오금을 가볍게 마사지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얘 세게 만지면은 굉장히 팅팅 붓습니다. 엄청 부어요. 진짜 빵빵해져요. 큰일 나요. 오금 많이 건들지 말고 오금 바로 밑에 있는 이쪽에 종아리 있죠? 이 종아리들, 여기 오금 바로 밑에 있는 종아리들, 얘네들이 순환을 도와주면 돼요. 펌프질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종아리 한번 풀어볼까요? 종아리 풀 때 뭐 베개 같은 데 살짝 올려놓고 살짝 접은 상태로 무릎 펴고서는 종아리 풀려고 하면은 잘 안 풀려요. 왜냐면은 이 종아리는 이관절 근육이라서, 이쪽에 있는 장단지 근육 이관절 근육이라 가지고 무릎이 핀 상태에서는 얘가 당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살짝 접어놓고 얘를 이렇게 잡아요. 다른 사람이 잡아주면 좀 더 편해요. 각도가 달라요. 내가 이렇게 잡는 거랑 상대방이 이렇게 잡아주는 거, 이 각도가 훨씬 더 풀기가 쉬워요. 본인이 하면 팔이 꼬이죠. 남들한테 좀 풀어달라 해도 괜찮고. 그래서 여기서 종아리를 슬슬 먼저 풀어줍니다. 제 종아리는 굉장히 말랑한데, 그러니까 저는 오금이 안 부었겠죠. 오금 부으신 분들은 이 오금 바로 밑에 있는 종아리, 이 아래쪽보다는 위쪽에 있는 종아리가 굉장히 많이 굳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종아리들을 풀어주는데 아프거든요. 아프면은 살살 풀어주세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슬슬 풀어주기도 하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슬슬 풀어주기도 하는데, 많이 풀다 보면 손이 아프겠죠. 손이 아프니까 이런 폼롤러라든지 뭐 받칠 거 대고 왔다 갔다 해줄게요. 오금을 건드는 게 아니라 오금 바로 밑에 있는 종아리 근육, 장단지 근육을 풀어주는 겁니다. 얘만 풀어줘도 금방 오금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슬슬 풀어주는 거예요. 살짝 내려서 종아리 전체적으로. 폼롤러가 집에 있으면 쓸모가 많아요. 추천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슬슬 풀어주고, 그리고 이 폼롤러가 없는데 손이 아프다 그러면은 의자 같은 데 앉아가지고, 의자라고 간단하게, 도망갔네. 의자라고 생각하고 이런 데 앉아가지고 다리에다가 이렇게 슬슬 무릎으로 슬슬 종아리 쥐나는 거 해결하는 것처럼, 오금 아프신 분들이 생각보다 종아리 쥐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종아리 쥐 영상 같이 참고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오금 안 좋으신 분들이 보통 대부분 종아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오금을 관통하는 이 근육들, 오금을 관통하는 근육이 크게 두 가지 있어요. 위쪽에는 햄스트링, 밑에서는 GCM이라는 종아리 장단지 근육. 걔네들을 슬슬 풀어줍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풀어줘가지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스트레칭 하는데,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쭈그려 앉기가 안 되겠죠. 일어난 상태에서 뭐 하나 잡고, 이런 거 하나 잡고, 다리 쭉 뒤로 당겨서 스트레치. 너무 무릎에 무리 오지 않게, 무릎 앞쪽에 스트레스 너무 받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뒤쪽에 있는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 합니다. 쭉 늘려줄 거예요. 저는 잘 늘어나죠. 맨날 하니까. 저도 이거 관리 안 하면은 다리 아파져요. 그래서 꾸준히 합니다. 몸이 원체 약했던 사람이라 가지고 제가. 그래서 종아리 스트레칭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햄스트링이에요. 햄스트링도 이 오금을 관통합니다. 보통 종아리만 풀어도 오금이 많이 좋아져요. 많이 좋아지는데 이왕 할 거 다 싹 다 해놓는 게 좋겠죠. 햄스트링도 이렇게 슬슬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햄스트링은 솔직히 마사지 하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두껍거든요. 두껍고 둔탁해서 이렇게 마사지 하는 게 쉽지 않고, 뭐 집에 가족들이 있으면은 엎드려서 밟아달라고 하는 게 가장 좋아요. 햄스트링. 그리고 햄스트링은 스트레칭이 좀 더 많이 유명하죠. 햄스트링은 여기서 살짝 쭈그려 앉은 다음에, 여기서 다리를 쭉 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팔이 잘 안 보이네. 여기서 이렇게 의자 같은 게 있으면은 의자 같은 거 의자에다가 다리를 올려놓고 의자를 잡고 몸을 다리에 기댄 다음에, 그 다음에 쭉 펴주면은 햄스트링이 잘 늘어납니다. 그래서 햄스트링을 잘 늘려줘가지고 이 오금이 들 땡기게. 햄스트링이 짧아져 있으면 오금이 긴장이 많이 돼요.
그래가지고 햄스트링을 충분히 늘려주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금을 아주 가볍게 풀어주는 거예요. 손으로 살살살 딱 접으면 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주 살살만, 정말 아주 살살 부드럽게, 우리 깐나래기 하듯이. 예, 저는 지금 느낌이 전혀 없어요. 오금이 부은 게 없어가지고. 예, 오금 부은 분들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올 거거든요. 오금 아프신 분들이 많이 부어 있어요. 그런 분들 잘 누르면은 콩알 같은 거, 요만한 콩알 같은 거 잡혀요. 림프절이거든요. 건들지 마세요. 건들면 부어요. 예, 보거 붓듯이 막 붓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아파요. 그럼 병원 가야 되니까 하지 마시고, 예, 뭐 잡히는 거 있으면 잡지 마시고 그냥 슬슬 가볍게만 풀어주시고, 그러면서 걸어주세요. 이걸 다 풀었잖아요. 푼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걸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릎 수술하셔가지고 못 걷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발목을 움직이는 요런 운동 있죠? 이런 운동 해가지고 얘네들을 운동을 해서 쥐락펴락 해가지고 얘네를 사용하실 거예요. 뭐 세라밴드 같은 거 아마 있겠죠. 무릎 수술하신 분들은 그런 걸로 발로 차면서 그런 운동 하시는 게 괜찮고, 그래서 발목을 써야 돼요. 발목을 써가지고 밑에 있는 종아리가 펌프질을 할 수 있게, 펌프질을 해가지고 순환이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은 림프절이 많이 좀 편해질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할 건데, 오금 아프신 분들 이렇게 가볍게 종아리부터 해가지고 햄스트링 늘려주고, 오금은 너무 많이 마사지 하지 마시고 부으니까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